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하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주에서 열린 평택에서 오송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새로운 교통축의 지하철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청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늘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해 왔다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수건인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지하 통과를 의미하는 지하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이어 이달까지 2차례 연기됐던 철도공단의 사업 타당성 조사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북의 청주도심 지하통과 요구하는 건설 비용이 4조 2,810억 원가량으로 기존 충북선을 이용할 때보다 2배가량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 가운데 30%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평택 오송 2복선화는 경부, 호남, 수서고속철도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지하에 47km를 추가로 가설하는 사업으로 3조 1,8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심 통과 노선은 향후 청주시의 획기적인 교통 환경 변화는 물론 KTX 오송역이나 청주공항을 오가는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게 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의 노선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이 보증한 만큼 청주의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통수권자가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여타를 어떤 식으로 하든 바로 이어지겠지만 여타는 거의 통과됐다라고.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은 청주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또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정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지하철이 오가면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와 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경연합이 좌초되면서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을 편성, 적극 지원함으로써 충청권 광역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철도가 반길만은 아니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과 청주의 경쟁력이 뒤질 경우 대전과 세종,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소비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 4조 원 중 30%에 해당하는 사업비 분담 문제나 적자 발생 시 운영비 조달 문제를 두고 자칫 새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잃게 되면 우리의 힘이 세종, 대전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재부가 우려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용역 결과가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오는 만큼 도심 통과 노선 최종 확정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 무심동로에서 오창 나들목을 잇는 도로건설 공사가 본격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이 사업을 충북도에서 넘겨받아 국비 56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55억 원을 들여 청주 사천동 송천교부터 오창 나들목까지 5.0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오는 2029년 안에 사업을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 기본 방향과 탄소 감축 목표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축산농가는 구제역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구제역은 종식이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과수화상병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강한 과수화상병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 전국적으로 피해 농가는 60% 넘게 폭증했고 발생 면적도 4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8일 올 들어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확인된 충북은 지난달 말 33건이 발생해 7.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6일 현재 43건에 10.1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충북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농정당국은 높은 온도와 습도를 기록한 이번 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급 방제 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는 등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특성상 6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농작업 시 농작업자와 작업도구를 철저하게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은 발생 한 달여 만에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청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구제역은 20일이 가깝도록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살처분을 완료하고 3주가 지나 검사가 완료되는 오는 15일쯤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구제역 종식이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평에서 시작된 방역 대박 일반 도축장 출하 허용은 오는 9일부터 청주에서도 시작될 방침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3주가 지나고요. 그리고 최종 발생 후 3주가 경과한 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소와 염소 1,571마리를 살처분한 이번 구제역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단지로 주식회사 신영이 추진 중인 오창 네오테크밸리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에 투자 의향서를 낸 신영이 아직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접수 시기를 연말로 늦췄습니다. 청주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개발 행위 제한에 묶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신영 측의 승인 신청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인력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역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철길 건너편에선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마을 진출입로가 편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충주역 신설 공사. 현재 임시 역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빠르면 다음 달 말 준공하고 기존 역사를 철거한 뒤 신축 건물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반대편에서 이뤄지는 주차장 공사. 12,000제곱미터 부지의 충주시는 다음 달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로 기존 마을 진출입로를 주차장으로 메우는 작업 등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박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도시계획을 세워 지난 2019년 주차장을 만든다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당시 진출입로를 없앤다는 설명이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없앤다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없앤다 했으면 국민들이 그 당시에 바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저 할머니도 전부 저 유모차 끌고 다녀요. 저 양반들이 에스컬레이터 타고선 절로 올라가겠어요 유모차 끌고? 주민들은 시가 멋대로 우회도로를 설치해 디귿자로 400m를 더 돌아서 진입해야 하고 농산일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5번의 볼록골 있고 5번의 기역자 굴곡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3번에 더 굴곡이 더 생겨야 되고 길이가 400m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불편이 막바지 공정을 남겨둔 충주시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주민 설명회 당시 공사 평면도를 보여줬을 땐 아무런 민원이 없다가 막상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 하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더 주민의 의견을 더 개진을 하셨으면은 좀 반영할 여지가 있었는데 요구 수용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충주시는 인근에 4차선 진입로가 생겨 장기적으로 보면 불편사항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한 달간 집회 신청을 해놨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하천에 다슬기 잡으려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어패류 채취를 위해 나섰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6월 초순 하천변에선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온몸이 잠길 정도로 깊이 들어가 하천 바닥만 내려다보며 돌 등에 붙어있는 다슬기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물살이 잔잔한 데는 상관없는데 바위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바위 있는 데는 물살이 내려가다 보면 푹푹 파인 데가 많으니까. 날이 더워지면서 하천변을 따라 다슬기를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다슬기를 채취하려다 발생하는 순환 사고는 6월에서 8월까지 집중되고 출동한 사고 대부분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슬기가 있는 계곡은 유속 변화가 심하고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수심도 얕고 유속도 느려서 안전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모래사장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순환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 활동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익숙한 지형에 방심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이나 계곡 등 지형 지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깊은 물에 들어가서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다슬기를 채취하려다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3 청원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장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청원생명축제 행사 기간인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오창은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운영되며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제5대 총장에 2대 총장에서 물러났던 박용석 전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용석 총장은 어제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7명 전원 찬성에 따라 신임 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박용석 총장은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무보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홀로 둔 상태로 3시간 동안 외출했고 귀가 뒤 잠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과수는 아기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 중인 가운데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고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 희망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원생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청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 2층 노조 사무실에서 5리터가량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직원 1명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